수원시청에 나왔습니다. 1편에서 저희가 갔던 수원역의 구도심 상권에 이어서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은 인계동입니다. 인계동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동쪽 끝에 있는 행정동이자 법정동입니다. 과거에는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한적한 냇가가 있는 작은 마을이었었는데 1990년대 동수원의 택지 개발 사업의 핵심 지역으로 신시가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수원시청, 팔달구청, 수원문화예술회관 등 관공서들이 들어서고 오피스의 업무지구, 주변에 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바둑판 모양으로 잘 정리정돈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수원시의 인구는 약 30만 명이었었는데 이곳에 동수원 일대 택지개발 사업이 조성되면서 인구가 75만 명으로 늘었고요. 90년대가 넘어서면서는 9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 인구가 유입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상권이 이제 생기는데 1992년경에 그 뉴코아 백화점이 들어서고 95년경에는 하나백화점이 들어섰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듯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신흥지역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인계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수원시청역 사거리 앞으로 왔습니다. 현재 그 위치를 설명드리면 왼쪽이 서수원 쪽으로 수원역과 화성이 있는 곳이고요. 오른쪽은 동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수원시청역 사거리인데 앞에 보이는 하얀 건물이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던 건물입니다. 현재는 광교신도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주상복합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의 도심 구조가 1도심과 5부도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1도심은 수원역을 지나서 화성을 지나서 바로 옆에 있는 수원시청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인계동은 수원 도심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의 생활 권역을 설명드리면 오른쪽에 동수원, 서수원, 남수원, 북수원과 구도심의 화성에 5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수원은 광교 신도시, 영통지구, 메탄지구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서 있는 인계동은 수원의 도심이자 동수원의 생활권역에 속해 있는 수원의 중심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분당선의 역세권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변에 그 10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고요. 주거지역이 받쳐주고 있는 배후 세력이 탄탄한 구조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상권을 설명드리면 앞에 보이는 도로를 중심해서 오른쪽에 상권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이 중심 상권으로 인계동 박스라고 합니다. 메인 상권인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옆 건물이 홈플러스입니다. 수원시청역에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계동을 그 권역별로 크게 나눠보면 왼쪽에 수원시청역이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경수대로가 있습니다. 경수대로는 수원에서 안양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 경수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 그 인계동 동쪽 지역이고 왼쪽이 그 서쪽 지역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동쪽 지역은 수원시청이 이전을 하면서 그 동수원의 메탄지구로 묶여가지고 인계동이 개발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서쪽 지역은 낙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 대규모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서는데 그게 이제 들어서면은 저쪽 지역이 또 그 아파트로 신시가지가 또 형성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그렇게 들어서면 지금보다는 유동이 더 이제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예. 이 인계동 그 상권은 앞에 보이는 지점부터 해서 쭉 400m 지점까지 길이로 되어 있고요. 왼쪽도 400m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사각형 박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계동 박스라고 하는데 상권의 범위가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큰 상권이에요. 저희가 지지난번에 갔던 대구 동성로 사건 있죠? 거기가 한 600m 되니까 거기보다는 약간 작지만 그래도 대구는 광역시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경기도의 수원시인데 수원시에서는 가장 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앞에서 이제 들어갈 건데 제가 그 두 가지를 일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부터 이제 좀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상권이 어려운데 여기 상권이 좀 유동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로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좀 안 하고 이렇게 밀집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감안해서 저는 있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예. 저 안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인계동 박스로 들어왔습니다. 가보시죠. 그러니까 인계동 박스는 경기도의 리틀 홍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권의 규모도 크고, 보통 보면 클럽, 헌팅 술집, 헌팅 포차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그 모텔, 호텔, 숙박업소, 안마 시술소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 성과 관련된 업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 지금 주말에 나오시는 그 젊은 사람들은 약간 좀 흥분된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옷차림도 보면 꾸미고 나와요. 예, 그런 상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사람이 많은 이유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요인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보통 여기 이제 쭉 가면은 저쪽에 이제 1943 보이죠? 저기가 그냥 100평 정도로 되어 있어요. 여기 되어 있고, 이거 쭉 들어가고 박스로 갑니다. 또 삼거리 포차도 있고, 그렇게 쭉 나가는데, 이 안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선남, 선녀가 와가지고 이제 만남을 위해서 오잖아요. 그리고 이 술집들의 분위기도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40대 이후 되신 분들이 보면 예전에 놀 때 뭐 나이트클럽이나 락카페 그런 거 이용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그 클럽, 헌팅 포차, 뭐 헌팅 술집 그런 데서 이렇게 썸을 타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남자들의 비중이 좀 더 크고, 그 가게 같은 데 들어가면 그 의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 막 눈알 막 돌아가서 이제 거기서 잘 결론이 맺으면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2차, 3차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은 요인이 있어요. 네, 가보시죠. 아, 예, 저희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쪽에 오면은 여기가 인계동 메인 사거리입니다. 저희가 쭉 들어와서 도로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T자로 되어 있어요. T자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메인인데,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과거에 삐끼, 그 다음에 구자 웨이터, 요즘에는 MD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주변에 클럽, 그 헌팅 포차, 헌팅 술집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섭외를 해서 쉽게 말해서 가서 이제 매출해서 이제 일정 부분 수주를 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지금 쉽게 말해서 MD들이 많다는 건 상권들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저 안으로 가볼까요? 뭐 사람들이 많은데요. 과거에 영등포 상권이 90년대에는 현재처럼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때가 삐끼라고 불리는 MD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구역을 정해놓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 구역을 침범하면 막 전쟁 나오고 그랬어요. 그 사실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세요. 지난번에 같은 그 수원역 상권이 11시가 넘으면은 그 교통이 이제 끊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인계동은 주말 같은 경우에는 11시가 넘어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보통 2시까지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3시가 되면 이제 좀 꺾이긴 한데, 곳곳에 보면 커피숍들이나 음식점들, 술집들도 늦게까지는 없어져도 있고 24시간 하는 업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인계동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고, 보시다시피 연령층들이 보통 보면 20대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업종들도 저녁이니까 술집 위주로 보이는데 곳곳에 가다 보면 음식점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업종은 다 있다고 보고 상권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사거리 메인에서 우리가 봤는데, 여기 보면 이제 건물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계동이 그 택지 개발 사업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건물들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필지를 크게 만들었는데, 보통 보면 100평 이상 되는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50평, 60평도 많이 있는데, 건물을 우리가 딱 보면 이런 건물 가격 궁금하잖아요.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가법하고 그 수익률 환원법, 거래사업 비교법이 있습니다. 원가법은 말 그대로 땅하고 건물가가 비슷해서 이제 하는 거고, 수익률 환원법은 여기 그 건물에 보증금 월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계산해서 하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20%에서 3% 정도 되고,
서울은 뭐 3, 4%, 수도권은 뭐 5, 6%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사로 비교법이 있는데 이 주변에 이제 건물이 이제 거래됐을 때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런 거 따지고 보면 다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건물주가 이런 거 다 들이대도 안 판다고 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매도사 우위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저 아래로 한번 가볼까요? 그 요즘에 뭐 꼬마 빌딩이 이제 뜬다고 하면서 많이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데 꼬마 빌딩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만약에 그 평당 1억에 50평이 대지 면적 50평의 그 건물이 있다고 했을 때 50억이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의 신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70% 대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15억 정도만 있으면은 건물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빼면은 거기서 또 투자금이 줄어드는데 그 취득세하고 중개수수료 기타 부대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도 뭐 13억, 14억 정도면 이제 매입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월세 수입이 얼마 나오면은 이자에서 그거를 차감했을 때도 이익이 남으면서 간다. 그리고 또 재수가 좋으면은 땅값이 상승되면서 건물 가격이 오른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상권을 잘 보셔야 돼요. 예. 재수없이 들어가서 공실 나면은요, 그 대출이자도 못 내고 그 공실이 있는 건물을 누가 잘 안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권이 다행히 좋으면은 뭐 매도가 잘 되겠지만 상권까지 안 좋아 버리면 건물도 못 팔리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건물을 잘못 사면은 그 평생 후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물은 그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여기가 상권의 범위가 크다 보니까 이게 T자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여기도 계속 그 음식점들하고 술집들이 계속 포진해 있습니다. 예. 저기 들어가서 이제 쭉 들어가면 저 끝쪽에 가면은 이제 그 안 마실 수 있죠. 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아까 저기 그 저한테 명함 주신 분 있죠. 그분은 아마 저쪽에서 일하시는 분일 확률이 큽니다. 예. 헌팅 술집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줄을 서서 먹는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있는 거고 이 상권이 넓잖아요. 인계동이 곳곳에 저런 가게들이 있어요. 곳곳에 다. 그러니까 저런 거를 지금 보면은 그 사회적 거리 두기와 또 지금 웬만한 상권들이 코로나 사태를 써서 상권이 위축돼 있고 장사가 안 되는데 불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상권이라는 게 마음먹기 따른 거예요. 제가 만약에 기자라고 했을 때 안 좋은 상권만 계속 보여주고 가면 대한민국 상권은 망한 거고 반대로 제가 작정하고 좋은 상권만 계속 찾아다니면 코로나 사태는 없는 거예요. 상권 다 좋은 거예요. 따라서 그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예. 인계동 메인 상권 T자에서 왼쪽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그 수원시의 인구가 120만 명인데 상대적으로 면적은 다른 경기도권에 있는 시보다 좀 작아요. 인구수 대비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권이 그렇게 큰 것도 많지 않고 지난번에 갔던 그 수원역, 그다음에 남문 상권 여기 정도 있고 좀 소규모로는 뭐 아주대학교 상권, 뭐 기타 대학교 앞에 상권이 있는데 큰 상권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뭘 좀 놀고 만나려면 인계동으로 모이는 요소가 있고 또 관공서를 비롯해서 이렇게 오피스 업무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20대 위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행정명령으로 이제 영업 제한을 시킨 게 뭐 클럽들, 노래방, PC방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봤던 그 헌팅 술집, 뭐 헌팅 포차 그런 것들은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명령에 현재까지 제한이 없어서 그렇게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인계동이 상권이 크다 보니까 곳곳에 보면 그 클럽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영업을 하는 가게도 있고 안 하는 가게도 기타 등등 있습니다. 이렇게 T자로 내려와서 이제 옆쪽으로 가면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데 뒤쪽에는 뭐 안마시설을 비롯해서 모텔, 호텔 그렇게 되어 있고 조금 단가가 있는 음식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상권입니다. 인계동도. 상권의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다 갈 수는 없고 예. 여기 그 월세 시세를 말씀드리면 아까 그 메인 자리가 보통 보면은 10평 기준으로 300에서 한 4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곳곳에 빠질수록 월세 시세는 좀 더 저렴하고 끝자락은 좀 저렴하죠. 그러니까 이런 메인 상권에서는
그 위치와 그 입지를 잘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권에 왔을 때 내가 하려는 그 업종이 과연 이 상권하고 어울리고 잘 맞느냐라는 거를 먼저 보셔야 되고, 월세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매출의 10%가 적당해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1억이라고 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의 그 월세가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1호 상권에 왔을 때 딱 내가 원하는 업종과 위치를 딱 봤을 때 과연 그 10%의 월세를 낼 수 있는 매출이 나오냐는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되고, 또 이런 데는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업종별로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도 잘 보셔야 되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종 타이밍 잘 보셔야 된다.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물 시세는 보통 보면은 다 위치마다 다른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천에서 한 7, 8천 정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다시 이쪽으로 가볼까요? 예. 저기서 꺾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왔던 T자에서 위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곳곳에 이제 클럽들이 있는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문 닫은 업소들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저기 사람들 많은 데가 그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 말고 일반 음식점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헌팅몰 관련된 술집들이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상권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월세 시세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그 권리금이 있는데, 권리금은 보통 그 정답은 없어요. 그게 이제 양 당사자의 이제 임차인과 새로 들어온 임차인 간에 청약과 승낙에 있는 합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보통 보면은 그 순수익의 1년치에서 1년 6개월치가 아마 보통 보면 적당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맞춰야 되는데, 그 권리금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막말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누가 딱 와서 어느 마음에 드는 가게를 딱 찍어가지고 거기 가게 들어가서 사장님 만나 뵙고, 아 사장님 나 이 가게 원합니다. 저한테 파시죠. 해가지고 청약을 하는 거죠. 근데 사장님이 오케이 팔게요.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합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하는 건 양식이 따로 없어요. 그냥 연습장에 찢어가지고 내용 쓰고 인적사항 쓰고 도장 찍으면 그걸로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양 당사자가 그렇게 계약을 해도 돼요. 다만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저 건물에 관한 그 소유자가 맞는지, 그리고 근저당에 관련된 거, 건물의 하자, 그리고 월세 시세가 맞는 건지, 권리금 시세가 맞는 건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그것을 본인이 확인할 그 능력이 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권리금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던 1년치에서 이제 1년 6개월치가 이제 맞는 거를 잘 이제 서로 이제 합의를 해야 되고, 내가 들어가는 상권에서 어느 기간에 그걸 회수할 수 있느냐라는 걸 잘 조절해 봐야 됩니다. 근데 권리금이 이게 그 메인에서 벗어난 자리에 어설프고 권리금 주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권리금 깎이고 못 받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메인 상권에 적정한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보통 보면 장사를 많이 한 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리 빠진 데 들어가서 살려가지고 권리금 나오는 그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경험치가 많은 거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어설프게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예. 지금까지 인계동 상권을 봤습니다. 그 메일로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신 게, 이 인계동 상권이 궁금하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냐, 여쭤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요인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의 수원에 와서 1, 2편으로 수원을 봤습니다. 정조대왕이 수원을 만든 이후에 구도심과 신도심의 인교대까지 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서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